안녕하세요, 오토카메가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고 진짜 실제 외관이 베일에 가려진 듯한 실내 모습은 어떤지 너무나 궁금해한 그 모델 풀체인지 스포티지입니다. 벌써 어느덧 NQ5라는 코드명을 갖고 5세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외형은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실제 티저 영상에서 나오는 굴곡 및 위아래로 나뉘어진 타이거 마스크 그릴 및 일체형의 헤드램프까지 마지막 예상도와 거의 흡사하게 나온 모습이죠. 다만 그릴의 입체감이 약간 덜하다 보니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네, 티저 사진에서 라인이 드러나니 훨씬 나은 모습이에요. 정말 너무 메커니즘틱한 느낌이 아닐까, 잘 나가다가 왜 자폭하나 싶었지만 다행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주간주행 등 DRL은 소나타처럼 크롬 라인을 길게 뻗어 넣은 모습이 아닌 완전히 경계선으로 구역을 나눈 모습이고요. 상단 그릴과 일자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 사선으로 나갔다가 하단 그릴에서 볼보나 마세라티처럼 선보인 음각으로 파인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아래 하단 범퍼에서 감싼 모습이기에 투박함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 될 듯하죠. 이런 디자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로운 디자인의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반전 요소를 갖춘 앞면의 역동적과 후면의 심플함 및 실내에서는 디스플레이의 화려함과 함께 화려함과 거리가 먼 다소 적게 느껴지는 무드 등까지 이런 대조되는 요소를 잘 융합시키는 철학을 기조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이죠. 전에 스포티지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신형 투싼이 멋있지만 뭔가 볼 때마다 질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겼는데 볼 때마다 좀 너무 느끼해, 아니면 너무 어둡다는 느낌, So dark. You sure you're not from the DC universe? 그런 느낌을 선사했다면 신형 스포티지는 위장막에서 보여준 모습의 메컨더 V, 볼트론, 이런 너무 로봇 만화에 나오는 전면부의 모습 같았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투박한 로봇이 아닌 마치 에반게리온 같은 신형 로봇물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인 느낌은 실물은 투싼보다 더 나은 모습을 선사할 듯합니다. 소나타도 안돼, 산타페 페리도 안돼, 코나도 안돼.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 여튼 휠하우스 부분은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 빛나는 부분이 보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더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형식, 실제 폭보다 더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스파이샷에서 휠하우스가 본넷 라인보다 더 옆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측면부에 굴곡을 주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세련된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저 이미지다 보니 좀 더 낮고 마치 레인지로버 특유의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이 더 도드라지는데요. 지난 스파이샷에서 실제 사진이 보인 모습이 있으니 참고하면 더 좋을 듯하죠. 하지만 측면의 라인 자체가 EV6에서 보인 그 특유의 라인을 그대로 선보였고요. 대표적인 게 윈도우 라인을 따라가면서 리어 부분에 올라가는 모습 및 루프 라인이 뒤로 가면 갈수록 살짝 떨어지는 딱 이 부분만 떼서 본다면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루프 라인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뭐야 그대로 카피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우디 C필러 라인을 현재 거의 모든 세단이 따라하는 만큼 유행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 같고요. 손잡이가 안 보여서 혹시나 플러시 타입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스파이샷에서 손잡이 부분이 있는 게 보였고요. 말 그대로 이미지다 보니까 실제 느낌보다 약간 더 날렵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야 하기에 생략된 부분은 생략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가로로 긴 한 줄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갔지만 그 아래 라인 및 로고 패널에서 뭔가 더 특색 있는 점이 나올 듯 하기에 다 공개를 하지 않은 모습이죠. 좀 아쉬운 것은 2열 창문이 위로 올라가는 형상 때문에 다 내려가지 않을 듯 하고요. 덩치에 비해 더 커진 차체에 비해 개방감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SUV 특성상 2열 시트가 더 높은 형상을 하고 있어도 공간감이 더 커진 모델에 갑갑한 창문이 아쉽다는 거죠. 2열 창문 아래로 볼륨 라인이 가로질러 리어 테일램프와 만나게 되고요. 실제 스파이샷을 봤고 이미 유럽형 쇼바디 모델이 노출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이 되시죠. 다만 사이드에 좀 더 포인트를 준 부분, 마치 스팅어의 테일램프에서 사이드로 나가는 그 포인트처럼 그런 모습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죠. 없는 것보다는 저렇게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쇼바디 모델과 다른 점이 이미 노출된 유럽형 쇼바디 모델은 방향 지시 등이 하단 범퍼에 후진드가 같이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롱바디 모델로만 나오는 국내 모델은 테일램프에 같이 붙어있는 모습이죠. 아래보다는 이렇게 위에 붙어있는 게 보기에도 더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아 보이네요. 무엇보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렇게 눈 사이가 먼 듯한 마치 망치상어 같은 느낌을 준다면 이 논란을 종식시키듯이 티저에서는 기존 스포티지 모델보다 더 얇아진 형태로 가로로 긴 한 줄이 들어가고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롱바디 모델은 방향지시 등은 테일램프에 같이 붙어있는 거 확인했죠? 하지만 후진등이 포드 머스탱 마하 2 전기차처럼 가운데 하단 범퍼 정중앙에 길게 있다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 급에서 디자인은 현대를 확연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외형에서 투싼보다 약간 더 길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고 범퍼 라인의 차이 때문에 1, 2cm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휠베이스는 정확하게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투싼 휠베이스가 2755mm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휠베이스를 재봤을 때 바퀴 정중앙과 중앙 사이가 정확하게 똑같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궁금할 듯한 실내, 사진 하나로도, 그리고 기존의 K8 나왔을 때 영상에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신형 스포티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장착된 모습이 스파이샷에서 나왔고요. 차 폭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K8과 느낌이 다르지만 정말 이게 마치 그래 이랬어야지 할 만큼 진짜 기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실내 레이아웃이 아닐까 합니다. 투싼의 그것보다 전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렌토 하극상을 부를 만큼 필이 옵니다. 특히 송풍과 동승석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마치 기아 신형 로고가 연상되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K8에서 선보인 원터치 전환인 오디오와 공조 조절 방식, 그리고 그 아래로 무선 충전 및 작은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K8에서 커브드 콕핏 디스플레이와 센터페시아의 멋짐이 동승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이질감이 든 반면에 신형 스포티지는 운전석과 동승석, 센터페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조화롭게 이뤄진 모습이죠. 마치 판매량에서 말해주듯이 K8의 아쉬운 실내 부분 때문일지는 몰라도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랜저에 아직까지 밀리는 모습은 대형 세단 라인에서 부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급부터 시작하는 소형 SUV 라인부터 중형 세단까지는 기아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실내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네요. 센터페시아에 무드등이 들어가는 것보다 K8처럼 사이드 오디오북 및 동승석의 포인트 부분으로 무드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항상 말하지만 차는 어두울수록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거나 창조를 하게 되죠. 여튼 난 속옷에 신경을 썼어. 스타링 휠은 3스포크 방식의 기존 기아 스타일을 그대로 계승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 스포크에 크롬 포인트를 줘서 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가운데 신형 로고를 강조하듯이 일부러 저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이미지해서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K8의 어색한 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보다 본래 저렇게 기아차가 갖고 있던 핸들에 가중이나 어떤 다른 포인트를 줘서 고급감을 K8에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여튼 센터 콘솔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조 조절은 K8의 방식, 그리고 센터 콘솔 형식은 소렌토의 형식을 가져갈 듯 예상되고요. 혹시나 K8과 같은 방식의 센터 콘솔을 제공을 한다면 뭔가 K8만의 신차 효과 및 메리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 아쉬울 듯합니다. 신형 스포티지 구매자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신차 효과를 누리겠지만 소렌토의 판매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에 퓨전 방식을 선보일 듯하고요. 공조 부분에서도 소렌토의 건담 가슴 파츠 같은 느낌보다 더 세련되고 멋진 방식을 제공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솔직히 셀토스부터 시작하여 신형 스포티지와 소렌토를 놓고 봤을 때 실내에서는 신형 스포티지가 가장 최상급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죠. 외형에서 소렌토가 오히려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 존재감이 형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최근 기아 SUV 얘기 때문에 너무 산타페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지만 여튼 파워트레인 부분, 투싼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디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같이 장착해서 투싼과 차별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기존 스포티지부터 48V 마일드 하브 시스템을 유럽형 모델에만 적용을 했고요. 현재 투싼 N라인이 나올 예정이지만 이런 준 퍼포먼스 모델 아니면은 유럽에 수출한 GT 모델을 한국에서도 선보여서 형이 해야지 따라하는 느낌이 아닌 완전한 독자 노선을 걷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게다가 이번 5세대 신형 스포티지 모델부터 유럽 등 일부 시장에서 1.6L 가솔린 터보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즉 PHEV 모델이죠. 이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배신감이라 할까요? 아쉽습니다. 다양한 파워트레인, 특히 소렌토부터 다운사이징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투싼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으면 유럽에서 사양 모델인 디젤 모델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충분히 출시할 수가 있었으며 국내 생산인이 더 단가를 낮추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안 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기도 한 거죠. 솔직히 디젤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모델이기에 판매 간섭을 없애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긴 하죠. 기업적 측면에서는요. 하지만 이미 전기차 아이오닉5도 5,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EV6는 올해 안에 판매를 못할 정도로 나름 차량용 반도체 사태가 있기에 그나마 다시 한번 선택지를 생각해서 플러그인 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경쟁 모델인 테슬라로 더 많은 유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급격한 과도기에서 가장 적합한 구매가 PHEV라고 생각하기에 국내에도 출시를 바란다는 거죠. 그 전에 물론 차문을 닫거나 창문을 닫을 때 충격 정도로 차의 유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봄이 다 가고 마치 아열대 날씨 우기처럼 자꾸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 모습입니다. 천둥번개도 치고요. 날씨도 매우 오락가락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다들 더 힘내서 존버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론 머스크 형을 진짜 눈앞에서 본다면 진짜 여러분은 사행성은 항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워낙 커서 네, 실성하는 줄 알았어요.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여튼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영상 올리고 기존에 만들다만 영상까지 다시 차례대로 다 올릴 것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우리 같이 물린 동지들, 아니 시청해주신 시청자 및 너무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일교차 큰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